연방이민 당국이 한때 주춤했던 대규모 이민 단속을 다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료버스 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가 다음 달 16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퀸즈 플러싱 소재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4명을 사망케 한 방화범이 체포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이민 당국이 한때 주춤했던 대규모 이민 단속을 다시 확대하고 특히 공장과 농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급습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지난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범죄 전력에 있는 불법 체류자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 전반으로 단속 대상을 넓히는 이른바 2단계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 추진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머는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직장 단속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업장 중심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민 정책 강경파들은 대규모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 기간을 넘긴 비자 초과 체류자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자문그룹인 대량 추방연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간 최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들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모두 추방 대상이 돼야 한다며 단속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급습 단속이 확대될 경우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건설, 물류, 제조업 등 이민자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단속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신분 문제나 고용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료버스 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폴리티코는 맘다니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 무료 운행은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 예산안 모두에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조의회에서 주정부 예산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버스 공약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칼 헤이스티 뉴욕주하원 의장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에 맘다니 시장은 월드컵 기간은 약 6주 동안이라도 버스 요금을 면제하자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월드컵 경기는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MTA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맘다니 시장의 무료 버스 공약에 대해 특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리버 회장은 무료 버스 공약은 미흡할 뿐 아니라 맘다니 시장의 추산치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여전히 무료 버스 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조가 다음 달 16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산하 5개 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5월 16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계자들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하면 롱아일랜드 전역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5개 노조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대표합니다. 노조 측은 현재 향후 4년간 14.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TA는 12.5% 임금 인상과 특정 근무 규칙 변경에 따른 1.5% 추가 인상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94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운행 중단이 발생해 약 30만 명의 러르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하루 이용객 수는 27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이후 임금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추가 임금 인상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가 혼잡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도시 도로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브 관리국, 즉 도로 가장자리 공간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약 6,300마일에 달하는 도로와 300만 개에 이르는 노상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둘러싼 이용 방식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중심으로 사용되던 도로 가장자리, 이른바 커브 공간이 이제는 자전거 도로, 배달 차량 정차 구역, 야외 식당, 쓰레기 수거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충돌과 혼잡이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뉴욕시 교통국 산하에 설치되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도로 운영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물류 적재 공간, 승하차 구역, 자전거 주차 시설, 쓰레기 컨테이너 설치 등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도입된 스트리트 마스터 플랜에 따라 자전거 도로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도로 공간은 운전자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배달 노동자, 상인 등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퀸즈 플러싱 소재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4명을 사망케 한 방화범이 끝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8일 38세의 로만 아마티틀라를 지난달 16일 발생한 화재 사건 방화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마티틀라는 살인 8건, 방화 8건, 폭행 12건, 경절도 4건 등 총 32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마티틀라는 현관에서 종이 한 장과 나무 조각 하나에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시작됐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3세 여아 포함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마티틀라는 해당 건물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으며 거주민들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수십 년 전부터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 누적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시민 응답자 48%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맘다니 시장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민 응답자 48%가 맘다니 시장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잘 모르겠다는 23%였습니다. 응답자의 55%는 맘다니 시장에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3%는 비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고 1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응답자의 56%가 현재 뉴욕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맘다니 시장 당선 직전인 작년 10월 31%와 비교해 2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당시에는 66%에 달했던 부정적 인식은 32%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취임 100일 시점의 지지율 자체는 전임자들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22년 당시 에릭 애덤스 시장의 취임 100일 지지율은 61%였고 2014년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49%를 기록했습니다. 마리스트는 맘다니 시장 지지율 48%와 응답자 과반인 56%가 뉴욕시 방향성을 긍정평가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결과를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사제폭탄을 투척한 10대 남성 2명이 최대 60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구체적 범행 계획이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최근 공개한 기소장에서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이브라임 카요미와 에미르 발라트가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며 대량 인명피해를 노린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맨해튼에 있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폭탄을 던진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발라트는 수사기관에 약 8명에서 16명이 사망할 것으로 계산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위 현장이 붐빌 경우에는 최대 30명에서 60명까지도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테러를 시작하고 싶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유혈 사태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과산화수소와 황산, 유리병 등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노트에 상세히 기록했고 과거 국제 테러에서 자주 쓰였던 고성능 폭약을 채워 사제폭탄을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일 펜실베이니아에서 맨해튼까지 차로 이동하며 폭탄 점화 방법과 투척 방식, 도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립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마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첫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끄는 것과 관련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물론 그는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모든 논의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란이 2주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내초 휴전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을 다시 차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어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 비제도 의원들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양방향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에 있어 추가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향후 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대다수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책 경로와 관련해선 일부 변화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많은 참석자는 물가가 예상대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유지했지만 이들 중 소수는 최근 물가 지표를 반영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늦췄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 결정과 관련해 인하와 인상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양방향 묘사를 성명에 담아야 할 강력한 근거가 있음을 판단했다고 의사록은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8일 메타 초지능 연구소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인공지능 모델 뮤즈 스파크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해당 모델을 두고 작고 빠르게 설계됐지만 과학과 수학, 건강 분야의 복잡한 질문을 추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메타는 뮤즈 스파크가 여러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플로리다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하나의 인공지능 비서는 일정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다른 비서는 세부 지역을 비교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동시에 찾는 등 병렬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뮤즈 스파크는 이날부터 메타 인공지능 누리집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 AI 모델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로 메타가 장악한 SNS와의 시너지가 꼽힙니다. 전 세계 인구의 43%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메타의 SNS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 확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타가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뮤즈 스파크는 메타 제품을 위해 특별히 개발됐다며 더욱 스마트하고 빠른 메타 AI를 구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와 추천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5월 1일 이노비와 뉴욕 항공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본 콘서트에 첼리스트 홍진호 씨를 비롯해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오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맨해튼 헤럴드 스퀘어 메이시 백화점에서 매년 개최하는 플라워쇼가 열립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22에서 27세 대졸자 실업률은 5.7% 상승했고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불완전 취업률도 42.5%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자신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과의 교류에 대해 오는 6월 10일 연방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공항교통서비스 업체 모지오가 미국 내 20대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편 지연율, 주차 비용, 도심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라과디아와 JFK 공항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총리는 8일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 커지는 불안 수면 장애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심이 유럽 법인을 세운 데 이어 오는 6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현지 판매법인 농심러시아를 설립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유라시아 라면 시장에 거점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800 이하 최고 세탁기 평가에 따르면 LG전자의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고효율 통돌이 세탁기 등 전 항목에서 모두 최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5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